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광복절 사면 대상에 오른 인물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합니다. 이런 와중에 억울하다는 윤미향 전 의원은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TV 토론회를 여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전환길, 탄핵 등을 두고 충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성채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 자신의 SNS에 소녀상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제죠. 이 위안부 소녀상과 함께 광화문 공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본인을 향한 비판 여론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참 뻔뻔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이 되자마자 위안부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금을 이제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4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다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특별 사면으로 논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다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미향 전 의원 나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상을 가지고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당시에 정말 시민 운동을 한 그런 분들 그리고 현재도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저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 운동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면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광복절 특별 사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12일 날 돌아와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윤미향 씨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은 다 원치 않고 계시다.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 자신은 죄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들어온 기부금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팬분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김북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그 기부금 등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당 내부에서도 확정 판결 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수감 중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으로는 좀 사면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요.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 인권운동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잇따라서 글을 올리고 있어서 이걸 뭐 개별 의원의 글로 치부하기에는 좀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별 의원의 개인 의견일 그런가요? 뿐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당의 공식적 입장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동료 의원들의 경우에는 뭐 저런 옹호글을 올리는 경우도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한준호 최고위원을 통해서 그 이용수 할머니 위안금 피해자인 그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노력할 것이다. 당선된 이후에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 끝까지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 사면은 저는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단에 올라갔는가? 이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간 동안에 지금 사법부나 이쪽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겁니다. 뭐 시민단체, 학계, 뭐 종교단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12일 날 있는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저는 윤미향 의원이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사면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란이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슈를 키우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그래도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데 네. 저는 행보 자체가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윤미향 전 의원이 정말 사면을 받길 원했다면은 저런 행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기에 논란이 되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죠. 지금 사면이 확정되지 않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내년 6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할 것이다.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선거 보훈용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게 되면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네. 작년 재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게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바가 있죠. 그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빠르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조국 전 대표라는 조국혁신당의 간판이 복귀를 해야 지방선거를 좀 잘 원활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결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정치를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면 복권 받아서 정치를 복귀하는 것보다는 저는 만기 출소를 한 다음에 복권을 받는 것이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아마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 조국 전 대표는 뭔가 그래도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되겠지라는 의견을 끌어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를 정말 생각한다면 지금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요일 날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시켜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다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네, 뭐 조국 전 대표 수감 중에도 책을 출간하고 지지자들에게 편지도 쓰는 등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 요청까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로 조국 전 대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정치인들이 빚진 게 많으면 저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원래 20년 이상을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지금 현재 그 조국 전 장관은 심지어 지금 2년을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는데 그게 5년이 넘도록 재판을 끌었고 지금 이제 겨우 8개월인가요?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도 있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3월 1일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나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조국 혁신당에서 대놓고 이제 대선을 돕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고 이게 후보로서의 뭐 경쟁력은 둘째치고 나서 이제 조국당에서는 아무런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청구서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내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조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대표 부부 또 조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이 최강욱 전 의원까지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 사실 입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두 사면이 되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려의 목소리와 그래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동시에 당에서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좀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는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문자, 공개된 문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사면 대상자를 그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네. 그 이후에 당내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똑같지 않냐? 저쪽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정철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 뇌물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고요. 홍문정 전 의원도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죄의 무게감으로 따지면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을 저렇게 대놓고 사면을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똑같이 사면을 해줄 필요가 왜 없느냐라는 주장들이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죠. 그리고 아까 형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를 아직 채우지 못한 형기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때도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대법원 유죄 확정 일주일 이후에 바로
사면해줬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역시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후에 바로 사면 복권해준 다음에 재보궐선거에 내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있습니다만 저쪽도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면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해도 괜찮다는 목소리가 조금은 더 우세한 그 흐름으로 바뀐 계기가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과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텔레그램 대화가 이 사진에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결국 이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처럼 논란이 많은 인물에 대한 사면 빌미를 제공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여당과 야당과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에게 이 책임감을 이렇게 벗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6월달에 뭐 얘기한 게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생각한 게 본인을 이제 찍게 해준 그런 국민들에게 빛의 혁명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 그거잖아요. 범죄자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이더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지금 정말로 그냥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을 지금 사면시키겠다라고 이게 나서는 이게 정부가 하자마자 아까 전에 저희가 바라본 외교 문제도 있고 국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된 사안이 산더미인데 지금 그 범죄자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지금 1순위로 하겠다라는 이 정부에 대해서 과연 지지자들 또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으로 정말로 선의의 부분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무조건 정치인들이 되면 나 문제 없이 괜찮겠구나 이런 이제 그런 걸 주면 안 된다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10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과연 특별 사면 제도가 옳으냐 이런 문제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임에 여당 소식 한번 짚어보죠.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요. 강선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가진 수박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른바 수박 보좌관 색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 이런 움직임 왜 그렇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그 민보협이라고 하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전직 회장들이 당시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했던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직 회장들이 출신 의원실을 보니까 다 수박 의원실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박 보좌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관계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글들을 보면은 어느 의원실 출신이다, 어느 의원실 출신이다를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수박 보좌관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전 당내에서 사라져야 되는 타파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땠나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청래 후보의 과거 발언을 빌미로 그 사람을 수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역시 그중에 강성 지지층은 박찬대 후보를 향해서 지금 당의 흐름과 다른 강성 지지층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수박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문화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저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수박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박을 색출하고 수박으로 칭하는 이런 좀 혐오 문화는 사라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부 지지층이 이런 움직임을 이어간다고 해서 저희 당이 동요한다거나 동조한다거나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는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이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을 증명한다. 마녀 사냥을 중단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민주당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지금의 민주당이 정상적인 그런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방금 전에 강선우 의원이랑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와 그리고 또 보좌관 갑질 등으로 이제 낙마를 한 그런 의원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말 저희가 지금 이제 극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의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민주당이 행동을 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 야당을 없애겠다,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정말 쫙 닦아드리겠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정말 잘 단도리 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했다면서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인사다라고 자평하기도 했거든요. 과거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좀 해주세요. 괜찮고요.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 아니요, 네. 괜찮고요. 영어로 해봐. 아니. 영어로. 네. Hi. 이재명 대표 그 외신 기자 하고 그럴 때 강선우 의원이 사회 보면서 영어로 막 싸브랑 하잖아. 영어로 좀 잠깐 해봐. 강선우 의원한테도 역할을 줍니까? 강선우 의원이 국제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하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국제위원장 유임 이렇게 써놓고 왔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거듭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결을 좀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국제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강선호 의원이 임기가 남아 있고 충분히 해내실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강선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함께 해결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단순히 그냥 아무 죄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선호 의원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선호 의원 개인으로서 뭔가 갑질 의혹이 있었던 보좌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그 과제도 있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이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그 의원들의 뭔가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들을 좀 같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단순히 그냥 강선호 의원 잘못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도적 개선들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면은 저는 강선호 의원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 이슈들, 논란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제도 개선을 위해 강선우 위원을 좀 앞장 세워서 보좌진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 민주당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당권 경쟁이 한창인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착수를 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한길 씨는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속이 시원하다 그랬죠. 속이 시원하다. 전한길 얼굴 앞에 대면에다가 전한길은 거구론자다. 국힘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한길이가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부산, 대전 그리고 킨텍스 있잖아요. 어쨌든 전한길이가 가야 기자들도 많이 오고 흥행이 성공이 돼요. 그리고 오늘처럼 배신자 이렇게 하면 해줘야만이 이들이 앞으로 연설할 때 좀 조심하고 신중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전한길 씨 자신은 기자고 언론인으로서 전당대회 출입 자격이 있다. 금지하면 언론 탄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는 평당원의 목소리를 내는 자신을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이 정청래 당대표가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제 당대표로서 이제 출연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마 그 김어준 씨도 유튜버지만 대통령실에 출입이 가능한 그런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전한길 씨도 나도 언론인이다, 유튜버로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전당대회가 뭐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이냐 아니면 김어준의 마음이냐, 그래서 김어준의 마음을 얻은 뭐 정청래 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의, 그러니까 보수 쪽에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전당대회 참여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이걸 마음대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당대회는 질서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선관위원으로서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영향력을 양 당에, 그러니까 어떤 지지자 보수층이든 아니면 뭐 극좌든 극우든 이렇게 뭐 프레임을 씌우고 서로의 목소리를 이제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누구에 대한 방해가 되거나 또 이제 전당대회가 오로지 그 전한길 씨에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는 그런 이제 대회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이제 인터넷 군소 매체 발행인 자격으로 언론인석에 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기보다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찬탄 반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환길 씨가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환길 씨가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자체가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다, 배신자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 배신자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은 배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전환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망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다. 만약에 제명을 당한다고 한들 저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복구시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한다면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전환길 씨를 제대로 끌어내지 않고 제명 조치 같은 미봉책으로 그냥 일관한다면은 아마도 지금 유력한 후보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그걸 다 무위로 그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정부님이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전환길 씨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혁신은 요원해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